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 아버지 부자는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원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어, 위에는 회초리나 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래는 벨 예자를 썼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옛날 수렵시대 때는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혹은 창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칼을 들어서 그 수렵을 하거나 또 혹은 농사를 짓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주로 아버지가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버지 부자가 됐는데 현재는 이렇게 그 손에 오른손에 회초리를 들고서 자식을 엄숙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뜻으로 이제 변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수렵이나 그 농사를 져서 땔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여자에게 갖다가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계사회 때 만들어진 글자, 아버지 부자입니다. 다음은 어, 어머니 모자. 끝없는 사랑으로 다독이며 아이를 길러낸 어머니는 어떤 모양을 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이 모형이 그 여자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자 여자에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젖을 먹여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젖꼭지를 좀 상형화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설것이 앉은 모양을 연결시켜서 요와 해서 이것을 어미모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자는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여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그 자식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어머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여자는 보이지 않았던 젖꼭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학매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어머니 모자에다가 어머니 모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아이를 낳으면 머리를 올려서 비녀를 꽂았다.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한 집안의 경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래서 위조 시대 때도 여자가 뭐그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힘이 많이 축소됐었습니다만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어머니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의 어떤 모든 경제권을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역할을 했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그 어미 모자에다가 머리를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다가 매양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양매자라는 것은 수없이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머니는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에게 모두 젖을 먹이며 모두 가리키고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역할, 양육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 요걸 갖다가 이제 가르칠 했자인데요. 이렇게 입구자, 말씀 원에다가 매양매자를 썼습니다.
요것의 의미는 어, 말씀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팔을 대고 불듯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파동을 그래서 멀리 퍼지게 만드는 건데 자식에게 어머니는 자식에게 계속돼서 자식이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다산이 어떤 그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식 키울 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식이 그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을 갖다가 가르칠래. 어머니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애롭고 자상하며 또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칠 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변화를 잘 보십시오. 어머니는 똑같은 반복되는 행위를 젖을 먹이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어,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어머니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음란할 내자입니다. 음란할 내자라는 것은 이 어머니는 자식을 매양 똑같이 그 젖을 먹이고 어, 그 가리키고 통통히 살이 찌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었는데 음란을 했다는 것은 요 비녀를 하나를 더 꽂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사자에다가 어미모자를 썼는데요. 요 선비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비녀 하나가 남자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남자 하나를 의미했는데 여기에 그 두 개를 꽂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돼서 일녀 이남을 거느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어떤 자기 치장을 하나만 비녀를 하나만 꽂아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이 비녀를 두 개를 꽂음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에게도 눈길을 돌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음란하지 않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조금 그 어머니로서 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독독자는 뭐냐면은 좀 더 지나쳐서 일녀 삼남을 거느리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비녀를 세 개 꽂았으니까 비녀 하나에 남자 하나니까 그래서 매우 독하다.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기보다 앞서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남자를 사귀는 데만 주로 하지 않았느냐. 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기생이라든가 남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독의 요소다, 나쁜 행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말무자입니다. 말무자는 이와 같이 어미모자인데 이러한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가족의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문제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고 양육시켜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사회적인 풍토를 좀 더 나쁘게 만들고 가정을 좀 파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속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의 젖꼭지를 묶어서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더군다나 남자를 의미했던 비녀를 모두 제거시킨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풍토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아예 그 저기 어디에 별도 떨어진 뭐 그 감옥이라든지 유배된 곳이라든지 별도 살 수 있는 곳으로 격리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고자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고자라는 것은 참 말이 재밌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예꾸자 않습니까? 예꾸자라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자가 나이가 들면 시어머니가 된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누이를 그 고모라고 하는데 고모라고 할 때도 요 고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그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옛고자가 참 그 재밌는 글자인데 열십자 아니겠습니까? 열십자고 입구자지 않습니까? 입구는 그러니까 사람의 한 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30이 한 세대이니까 이것은 이제 3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곱하기 30은 300년, 30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하는 어떤 그 말씀은 그 집안을 지켜나가는 그 흐름은 여자의 그 계율은 시어머니로부터 300년 동안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한번 그 행하고 옳게 그 제대로 시어머니에서의 의엄을 지키고 어떤 자애롭고 다독이는 것들은 300년을 어떤 유훈으로 남겨져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시어머니는 대단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었겠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의엄의자인데요. 의엄의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도끼 월자 아니겠습니까? 뭐 너물 월자라고 하기도 하고 도끼 월자라고 하는데 너물 월자가 여자 여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월자가 변해서 개술자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 너물 도끼 월자가 개술자로 변했는데 개는 그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동물 중에 유일하게 귀신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이제 산소를 지키거나 또 그 무덤을 만들 때 순장시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보호하거나 또 다른 잡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여자를 넣었을까? 이것은 이 그 도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1에서 10까지 다 안다는 그 선비사자하고도 상통이 되는데 이러한 그 권위 이런 것을 시어머니는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 요즘 말로 이제 바꾸게 되면 집안의 모든 그 권한, 예를 들어서는 가장 큰 권한이 옛날에는 곡식 창고, 또 뭐 돈 창고, 또 뭐 혹은 그 폐물 창고 이런 모든 열쇠를 시어머니가 다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눈에 벗어나면 조금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위험의자는 여자가 있는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도끼를 걸어놔서
위험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용자인데, 얼굴 용자는 진면자에다가 골짜기 골곡자 아니겠습니까? 골곡자는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양 그 산 사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요 입구자는 바위나 큰 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이 바위를 이렇게 비켜나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요 골짜기곡, 골곡은 물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흘러내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왜 썼을까요? 집에서 이런 뭐 가재도구가 됐던 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무엇이든 간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온 대우주를 동일하게 닮은 소우주다. 소우주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물의 영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귀로서는 듣고, 눈으로서는 보고, 또 코로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받아들인 거, 이렇게 자연이 골짜기에 있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듯이 집에서 받아들이는데,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자연의 삶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더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얼굴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의미는 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뭐 가재도구가 됐던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전부 다 이제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싸 안는다는 의미를 얘기하겠죠. 뭐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의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의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변질이 있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형을 갖추고, 또 얼굴 용자처럼 뭐 자애롭게 자상하게 받아들이고, 며느리에서 다독거리고 이해해주고 폭넓게 감싸주는 이러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의용을 시킨 시어머니라 하지, 뭐 구박만 하고 이런 너무 감싸주기만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아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는 의용을 지켜야만이 훌륭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